사랑하는 서천 농업인 여러분, 이민년 새로운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2022년이 우리 농업인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을 포함한 많은 일상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우리 서천군은 농업인 여러분이 노고와 정성 덕분에 유례없는 풍년 농사를 일궈냈습니다. 최근 농업은 농산물 소비 침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는 곧 기회라고도 합니다. 농촌 곳곳에서 스마트 농업을 통한 차세대 첨단 농업과 합리적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농업인도 스마트폰 한 대면 공부도 하고 재배도 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022년 새 농업인 실용교육 영상 강의가 변화하는 서천농업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꼭 풍년농사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기술팀장 방주영입니다. 2022년 새 농업인 실용교육 고품질 쌀 재배 기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2021년 서천군 벼 작황 분석, 주요 벼 품종 특성, 건강한 묘 생산, 제초제 피해, 도복 방지 및 예방, 2022년 중점 실천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서천군 벼 작황 분석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벼 재배 기간 동안 우리 군 평균 기온은 전년 대비 1.4도씩 높고 강우량은 전년의 56.4%이고 일조량은 전년의 117%로 전체적으로 생육 조건이 양호했습니다. 시기별로 벼 작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짜리 시기입니다. 기상 여건이 양호해서 예년에 비해 저온이나 고온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적었던 해였습니다. 온탕 소독에 대한 농업인 인식이 확대되어 키다리병 발생도 감소하였습니다. 밀파로 인한 뜸모, 이꽃병 피해는 여전히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항서부터 본답 초기입니다. 기상 여건이 양호해 적기 이항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먹노린재 월동 밀도량은 작년과 비슷했고 조기 이항답에서 일부 발생이 되었습니다. 벼 물바구미 발생이 증가해 일부 친환경 단지에서 초기 분할이 억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생리장애인 쇠녹반점이 분할기인 6월 중하순에 발생하여 농가에서 병으로 오인하여 현지 출장 요청이 많았습니다. 중간 낙수서부터 이삭거름 시온기입니다. 7월 강우량은 평년 대비 63%로 중간 물대기가 잘 되어서 무효 분할이 억제되었고 가번무가 미발생되었습니다. 홍명나방 같은 비례 해충이 적었고 벼멸구는 저희 지역에 미발생되었습니다. 이 시기 일조량이 좋아서 밑거름 시용이 많은 농가도 적기에 이삭거름 시용이 가능했습니다. 출수기에도 일조량이 좋아 조생종은 전년 대비 1일 정도, 상광이나 친들은 전년 대비 3일에서 5일 정도 출수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달이 형성되는 7월에 일조량이 증가하고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주당 이삭수는 21.8개, 이삭당 벼알수는 97.8개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풍년 농사 여건이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만생종 출수 이후인 8월 하순부터 9월 초 출수기 이후에 집중 강우 및 고온 다속으로 신동진, 친들, 예참벼 등 감수성 품종에서 세균성 벼알 마름병, 이삭도열병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과비닭, 또 방제를 소홀히 한 논에서 또 후작 등 늦게 이양한 논의 수량 감소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등숙기입니다.
우리 지역 태풍 영향이 미미했고 기상 여건이 양호해서 등속 환경에는 매우 유리하였습니다. 또 일부 가비답에서는 도복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수확기입니다. 조생종은 작황이 매우 양호했고요. 중만생종은 병해충 피해 정도에 따라서 농가마다 수확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확량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2021년 서천군 지역 농협별 공동방제는 총 4,529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서천군은 농가의 드론 보급률이 높아서 병해충 방제에 좀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2022년에는 소농, 고령농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일부 지원할 계획에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벼 품종 특성입니다. 중만생종 소다미는 수량이 많아서 농업인들이 요 몇 년 새로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요. 도열병 감수성 품종이므로 재배 시에 방제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벼는 키가 작고 미질이 좋아서 많이 선호하시는데 도열병 감수성 품종인 거 유념해 주시고, 남찬벼는 수량이 많은데 키가 크고 분할이 잘 되는 만큼 질소질 비료가 과잉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찬벼, 남찬벼 모두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서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요. 멸과류에 약하므로 적기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충남 3호 백옥향은 누룽지향이 나는 향미로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충남 5호 만복과 함께 만생종인데요. 출수가 8월 말로 늦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5호는 품종 특성상 또 잎끝이 살짝 노랗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남 9호 대방은 상강벼 대체 품종으로 개발된 것으로 키가 작고 밥맛도 좋아서 올해 저희는 시범 재배포를 만들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중생종 상보는 금년에 저희 센터 품종 비교표에서 보고 좋다고 많이들 희망하시는데요. 특성상 멸구류 저항성이 없습니다. 올해는 저희 지역에 멸구류가 비례 안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비례해충 발생에 저희 지역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위험도가 큰 품종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선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벼 중 보람찰은 양조적 적성이 우수해서 한산 소곡주 계약 품종으로 재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량 종자를 선택해야 되겠고, 종자 소독을 잘 하셔야 되겠고, 적기에 적정량을 파종해서 최적 온도로 관리해 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죠. 먼저 종자 준비입니다. 금년부터는 벼 보급종이 모두 미소독 종자로 공급된다는 점 유념하셔서 종자 소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탕 소독은 물과 종자를 꼭 10대 1의 비율로 매벼는 60도씨에서 10분, 찰벼는 60도씨에서 7분을 하신 후 빨리 찬물에 충분히 식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재 소독은 30도씨에서 48시간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온탕 소독 병행 시에 발화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으니까 중간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눈이 트기 전에 종료가 되면 키다리병이 발생하는 등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자 소독 효과입니다. 종자로 감염되는 이런 병해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이상누름병은 본답에서도 감염이 되니까 이후 본답 방제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약재 소독은 종자 10kg당 물 20리터, 온도 30도씨, 또 48시간을 꼭 준수해 주셔야 되는데요. 온탕 소독을 잘 하셨으면 살충제 추가를 더 안 하시고 단제로만 이렇게 처리해도 소독 효과가 좋았습니다. 단 48시간 미만일 경우 효과가 낮으니 눈이 틀 때까지 48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온탕과 약재를 병행 소독한 경우, 또 약재만 처리한 경우, 또 무처리한 경우 이렇게 키다리병 발생 정도입니다. 차이점을 잘 보실 수 있겠죠?
금년에 꼭 지켜줘야 할 점이 바로 적정 파종량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200g 이상 파종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30일 육묘하는 관행 우리 일반무는 상자당 130에서 150g을 파종해 주셔야 모두 건강하고 또 이꽃병, 뜸묘, 키다리병 발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밀파하면 이항시에 주당 본수도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문고병 등 병 발생도 증가하고 새끼치기도 덜 되고 모가 연약해서 병충해 및 약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드문모 심기는 상자당 250에서 300g을 파종하여 15일 정도 육묘에 평당 50주, 주당 3본에서 5본을 이항하는 방법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자 쌓기 과정으로 적정 온도는 30도에서 32도시에서 3일입니다. 야외적 제시에는 한낮 고온 시에 차광막 등으로 윗부분 햇빛을 차단해줘야만 고온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육묘 상자에 곰팡이가 발생된 문제 사례입니다. 창고와는 온도가 낮아서 출하가 좀 지연될 수 있는데 저온에서 5일 이상 적재 시에는 사진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날씨가 좋을 때는 밖으로 꺼내서 온도를 올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대로 출하하지 못하고 조기 치상해서 이렇게 피해가 나온 사례입니다. 이 사진은 고온 피해인데요. 한낮에 온도가 높을 때는 차광막 등으로 윗부분을 가려줘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자도 15단에서 한 20단 이하로 너무 높지 않게 쌓아야만 위하고 아래 중간 부분 전체적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치상 후 다른 작업을 하느라 하우스 문을 닫아놓고 물관리도 소홀히 해서 고온 건조 피해를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습 피해입니다. 피해 중 대부분이 치상 후 모짜리 초기에 물관리 소홀로 나타나는 게 바로 과습 피해인데요. 과습이 지속되면 뿌리 활력이 저하되고 뜸묘와 이꽃병을 유발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물관리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배수골을 내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꽃병과 뜸묘 사례입니다. 육묘 중에 지나치게 높은 고온과 또 10도씨 이하로 급격한 저온을 반복할 때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이럴 때 잘 발생하니까요. 낮과 밤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과습이나 또 건조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발생 후에는 치료가 어려우니까요. 예방 위주로 살균제 처리를 해주시고 뿌리 발육을 돕기 위해서 아인산염 같은 것을 살포하면 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초제 피해입니다. 찰벼, 유생 및 가공용 벼에는 제초제의 성분 중에 벤조비사이크론이나 테프릴트리온, 메소트리온 이렇게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브로모뷰타이드 성분 제초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항 동시 처리 제초제 사용할 때에는 논바닥이 경화됐거나 또 정지작업 불량 시에 뿌리가 노출돼서 또 모 상태가 안 좋으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이상고온이나 이상저온 시 살포하거나 드론을 활용해서 뿌릴 때 중복되거나 또 근접 살포하거나 고농도 살포 시에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진은 제초제 피해는 아니고 레그론이라는 생리조절제를 잘못 사용한 경우인데 꼭 적용약제를 확인하시고 또 한 번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복 방지 및 예방입니다. 도복 예방을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적정 질소 시비 방법입니다. 질소 표준 시비량은 300평당 9kg인데요. 저희 서천구는 보통 많게는 2배가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소가 갑이 되면
벼마디에 그 4번째, 5번째 절관이 급격히 신장되고 또 거기가 약해져서 도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밑거름을 줄이고 이삿거름은 NK 복합비료로 적기에 또 정량을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삼강벼를 재배하시는 경우 이삿거름 주는 시기를 출수 전 15일인 8월 1일 전후로 주셔야 도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임인 지엽의 기리신장이 이미 완료가 되어서 수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고요. 또 영화의 태아를 막을 수 있는 시기라서 도복 방지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비료기가 많아서 도복이 우려된다면 NK 복합비료 대신 염화가리만 300평당 4kg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성 규산 1000배액을 1 내지 2회 살포해서 세포백을 강화해 주고 또 벼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해줘서 도복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 물때기를 확실하고 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입진무늬 마른병, 도열병, 변멸구 같이 도복에 영향을 주는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기별로 처리할 수 있는 도복 경감제 사용입니다. 7월 초중순경에 계속 비가 내려서 도장을 했거나 또 중간 물때기를 사정상 못했을 때나 거름이 과다 시용됐을 때 도복 경감제를 사용하는데요. 반드시 사용 시기와 사용량을 준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출수가 일시 안 되거나 또 되더라도 이삭이 작거나 또 이삭이 잎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 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사용 방법, 또 사용량, 사용 시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기술입니다. 육묘 과정과 모내기 작업을 생략하고 본론의 벽씨를 직접 파종하는 농사법입니다. 이 장면은 21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드론을 활용해서 벽씨를 파종하는 담수 직파 장면인데요. 노동력과 경영비를 줄일 수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직파 면적을 더 확대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여러 문제점 때문에 직파 재배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들 직파는 새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바닥에 뿌리를 단단히 못 내려서 물에 뜬다, 또 도복이 쉽다, 또 액미 발생이 많아서 못한다, 잡초를 잡을 수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들 하시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 4가지입니다. 먼저 종자 철분 코팅으로 새 피해를 최소화하고 뜸모를 방지해서 잎모율을 높이고 종자 소독 효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논 정밀 균평 작업으로 정확한 물관리와 시비, 제초 작업 효율을 증진했습니다. 액미는 직파 2년, 이양 1년으로 윤환 재배를 실시하고요. 축양 작업을 안 하고 4월 중순경부터 논에 물을 대서 액미를 벽씨보다 먼저 발화시킨 후에 매몰한 후에 5월 25일 이후 파종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했고 적기에 직파 전용 제초제를 체계 처리했습니다. 21년에 추진한 직파 재배 시범사업 결과입니다. 보람찰 기준으로 수확량은 1.7 내지 3.4% 정도 기계 이양한 거에 비해서 감소량이 좀 떨어졌는데요. 이 양은 좀 미미한 데에 반해서 노동력은 50%가 절감됐고 총 생산비는 8% 절감 효과를 보여서 금년에는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벼 직파 재배 종류에는 문온전파, 드론산파, 조기 건답 직파가 있는데요. 직파 종류에 따라서 파종 시기나 물관리, 제초관리 등 작업별 처리 체계가 차이가 있으니까 농가 여건과 현장을 감안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중점 실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올해부터 보급종이 전량 미소독으로 나옵니다.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 30일 육묘인 경우 파종량을 상자당 130에서 150g으로 줄여주세요. 밀파는 육묘상부터 본다까지 병해충 피해 원인 중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소시비량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과비는 도복, 병해충 발생, 또 미질 저하의 주 원인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예방위주 병해충 적기 방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발병 후 약을 몇 번 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때 정량을 준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제가 어려운 소농, 고령농들은 올해 병해충 공동방제에 참여해서 적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벼 직파 재배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재배 기술과 노하우를 익힌 후에 작은 면적이라도 실천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탄소 농업으로 환경도 살리고 또 노동력과 경영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기본과 원칙을 잘 지키셔서 풍년 농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